저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 학원에서 수강하시는 분 외에 지금 동영상으로 수강하시는 분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제서야 그 메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몇 분이 더 계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자료들을 학원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개인 연락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이 끝나고 나면은 자료들을 다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폰트 문제 때문에 뭐 파일 이름이 좀 깨지는 경우는 발생을 하더라도 파일 열어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원 측에도 저희가 메일로 같이 송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바쁘거나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직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연락처를 여기다가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 물론 이 동영상을 들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메일을 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요 010-2442-1552번입니다. 근데 이제 메일 주소는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은 다음 메시지를 쓸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syuil의 네이버닷컴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들은 그 메일로 그냥 보내줄 거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메일을 지금 다음 쪽에 워낙 메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하나 하기 위해서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양쪽을. 그래서 이쪽에는 아직 그렇게 메일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어디 등록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받고 싶으시면은 연락처하고 이런 부분을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썼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이 강의에 있는 내용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다 첨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의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서다 보니까 칠판에 계속 이설을 해서 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교재를 이걸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어려워 하셔가지고 칠판에 이설해가면서 6개월을 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더 도움이 되신다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되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학원들이 이제 어느 한 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 과정은 다시 또 칠판에 이사하는 식으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반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반 쪽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더 많은 부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달아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학원 수강하고는 상관없이 한 200문제 정도를 들여가지고 나중에 토요일날 끝나고 나서 모여가지고 같이 그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테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학원에서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때는 나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그런 자료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좀 들으시면은 좀 나중에 시험본을 보실 때 특강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다 해드릴 테니까 그때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중성점 접지 방식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똑같이 이건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6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 지락전류 고장전류하고 고장시 전이상승 비교 접지 방식에서는 4가지를 비교를 해놨겠죠. 그 다음에 지락고장전류하고 고장시 전이상승 비교하는 게 아까 문제가 나와 있었죠. 관연도에. 그 2가지 10점짜리를 하는. 그리고 이제 직접 접지의 장단점, 유효 접지의 의미와 조건 이런 것들이 다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성점 잔류전압과 잔류전압 발생 원인, 정전유도 장애의 영향과 대책, 그리고 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중성점 접지 방식.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3상 3선식, 3상 4선식 장단점 비교. 이런 식으로. 6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배우셨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 나열해라. 보호개전, 유도정화. 이거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똑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근데 여기서는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어떻게 된다, 종류가 어떻게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여러분들. 진해, 지소, 이렇게, 여기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접지 방식의 종류를 설명할 때 그림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그림에다가 Z, 오메가가 얼마였을 때는, 이런 어떤 접지 방식이 된다.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그림이 들어가주면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좀 더 추가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아까는 딱딱하게 그냥 뭐 이렇게 썼지만은, 여기 조건들, 수식도 들어가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런 걸 보고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건전상의 전압 상승. 뭐라고요? 얘는 2배까지도 가네. 예? 루트 3V, 1.3V, 1.3에서 1.7V, 루트 3V. 이렇게 돼 있죠. 아까처럼 크다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걸 써주시면 좋다 이거죠. 과도한 정도 크다, 최소 크다가 아니라 거기에 왜 큰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유도장애. 그림을 그렸죠. 아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도장애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유도장애가 더 크게 나타나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다 수식은 똑같죠. 똑같은 수식인데 여기다 한 줄씩 더 씀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틀려지죠. 느낌이. 똑같은 수식을 여기다 쓰더라도 여기다 해놓고 얘는 작다, 얘는 크다. 이런 식으로. 개전 방식에 대해서는 얘는 지금 뭐 비접지 쪽에서는 SGR, 선택지락 방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SGR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걸 써줄 거예요. 유효접지 조건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잘 안 보여진다고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 A상이 지락이 납니다. 항상 일선 지락에서는 A상 지락 조건으로 씁니다. 근데 일선 지락에서 C상 지락도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 뒤에 변수가 틀려집니다. 그거는 직접 계산해 보시면 이게 문제에서 C상 지락이라고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A상 지락으로 풀어버리면 그냥 틀립니다. C상 지락도 한 번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외워서 쓴 사람들은 못 쓴다는 얘기죠. C상 지락으로 해놓으면은 이해를 해야지만 얘가 됐을 때는 얘에 대한 전압과 얘에 대한 전압을 물어본다. 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지락 전류가 크니까 전압은 떨어졌죠. 얘는 여기 있던 전류가 다 이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있던 전류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큰 전류가 빠져나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전류는 없죠. 전류는 없으니까 전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몇 배나 되는지, 이쪽에 전압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왜? 계통에 대한 최고 전압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VB는 EB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던 EA의 부분하고 아까처럼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합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이 EA가 들어간 겁니다. 기존에 이 EA 부분에 얼마만큼 올라갔냐? 여기 부분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의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선지락 시에 그 계수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와 같이 나눠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나눠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A자승 Z0 마이너스 Z0. A자승 Z0 마이너스 Z0. A자승 Z2 마이너스 AZ2. A자승 Z1 뭐 A자승 Z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배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하고 빼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없어지고 해서 얘는 A자승이 되고 이건 Z0 플러스 2Z1분의 Z 마이너스 Z1이 됐다 이겁니다. 아까 그 생략이 됐던 수식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수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은 외워주셔야지 됩니다. 일단은. 그래야지 그 수식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 수식이 나오니까. 이 수식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 이거 언제 쓰고 있습니다. 유효접지의 조건, 장점, 단점 할 때 이게 유효접지의 조건에 들어갈 때 이 수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쓰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반드시 써줘야 되고 이 내용은 써주셔야 되고 이 과정은 안 넘어가더라도 이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 과정까지 이 과정하고 이 과정까지는 답안지에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은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면 이 과정을 넘어가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넘어가는 과정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요것도 외워주시는 게 계산할 때 편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쓰시니까 보통 요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쓰시니까 시간 관계상 왜 이런 그림도 그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죠? 여기하고 요거에 대한 비율 또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데 항상 분모는 x1이죠. 분자는 r0가 x0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수치를 0, 1, 0, 1, 1, 2, 3을 넣으면은 요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부분이 뭐라고요? x1분의 r0가 0일 때 x1분의 r0가 1일 때는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얘 부분은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기가 1.3배 그 이하가 되는 요 지점들이 바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규 대지전압에 대한 파고치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는 뭐라고요? x1분의 x0고 여기는 어떤 기준이라고요? x1분의 r0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지점에서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1.3을 넣으면은 여기까지 3배까지 나온다. 그래서 0에서 3까지의 x1분의 x0가 0에서 3까지 이 범위 내에 1.3배가 되고 요 x1분의 r0가 0, 1, 2 하게 되면 얘가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0.5 하게 되면 이게 틀려지고 그러면 요게 1.3배 이상으로 이제 곡선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수식들은 이렇게 해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위접지에 대한 설명들 나와 있고요. 비접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비접지는 이제 조건과 그림을 이런 부분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직접 접지 설명할 때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고 저항 접지도 마찬가지로 써주시고요. 소울 리액터에는 반드시 리액터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 근데 과보상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고장전류 크기 비교. 아까 요거는 2번 문제였죠. 지락전류하고 전이 상승에 대한 것들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비교하라는 게 고장전류 크기를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뭘 비교하랬죠? 건전상의 전압 상승을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건전상의 전압 상승을 각각별로 비교한 겁니다.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울 리액터 한 다음에 일선지락 시의 건전상의 전압 상승을 또 비교한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답안을 쓴 겁니다. 비교하기 좋게끔. 출제자가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뭐뭐를 비교해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그 외에 뭐 다른 표로 맨 앞에 써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표로 써주더라도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지를 채점자가 채점하기 좋게끔 이렇게 의도적으로 풀어서 써주셔야지만 된다. 답안지를 쓰는 요령이다. 직접 접지한 경우는 장단점. 이건 접지 목적이고 여기는 이건 개별로 뭐 전기차 이렇게 해놨네요. 건전상의 전위 상승, 저감 절연 가능 뭐 이렇게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 보호협조의 절연 부분 나왔죠. 860, 750, 650, 460, 1367, 1175, 1050, 그 다음에 여기는 725, 725, 690 이렇게 나오는데 725입니다. 여기 선비 TL로 했죠. 제가 선비 TL 뭐 여러분들 외우시기 나름입니다. 알파, 베타, 피레기 전격전압 선정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는 알파, 베타, VM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단절연이 가능하다, 보호개지 동작이 확실하다, 과다응정도가 나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아까처럼 사고 전류를 빨리 차단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고속도 차단을 해주는 거고 차폐선을 설치를 해주는 거고 이런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과다안정도 전자유도를 제어할 수 있고 얘는 전자유도, 얘는 과다안정도, 이격거리 같은 건 전자유도 부분에 해당이 된다. NGR 같은 건 대전류 차단에 대한 해당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혜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해접지 의미 아까 뭐였죠? 1.3배 이하, 75% 이하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1.3배 이하 딱 75% 여기 보시면 각상의 대지전압의 1.3배는
115.5kV인데 75%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15.5kV 똑같습니다. 같은 값을 쓴 겁니다. 그냥. 그래서 같은 조건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유효접지 조건에 대해서 보시면 유효접지 조건은 아까처럼 여기 일선지락 시에 전압 상승 부분의 수식으로부터 요 값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 넘어간 거 여기 안 나왔죠? 답안지에 아까 처음에는 설명이 됐지만 답안지 안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어주셔야지만 쓸 수가 있고 풀어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사람들이 답안지 안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는 부분만 쓰시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더라 이렇게. 예? 모든 사람들의 답안지를 보니까 그래서 아까 넘어가는 거를 설명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에서. 근데 여기 나눠드리는 자료에 넘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관심 있게 보시려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기준은 어떻게 된다? 조건은 x1분의 r0는 1이다. x1분의 x0는 3이다. 요거 알고 계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다른 조건인데요. 항상 1선지락수는 3상 단락줄이 0.60보다 큰 걸로 해서 10점짜리로 문제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지금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 유효접지하고 저항접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거죠. 예, 보선변피. 저는 보호계정기 동작. 어디 있습니까? 선로 및 기계 절연이 용이. 여기 선. 이렇게 해놓고 변압기. 단절연 가능. 보호계정기 동작 확실. 보선, 변, 피력에 대한 부분 경감. 이렇게 해놓고요. 계유충차. 계통의 과도한 정도가 저해한다.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충격 부분, 차단한다.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절연 부분. 여기도 보시면은, 유효접지 채용 시에 어떤 계통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비의 설계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성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가져왔고요. 잔류전압이 나온다. 그러면은 중성점이 접지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거죠. 연가가. 연가 불충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중성점을 접지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흐르는 전압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준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죠. 그림이 이렇게 제가 밑에다 써주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써줘야지만 얘 정의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을 경우 전지를 레시듀얼 볼테이지 이걸 검출하는 부분 레시듀얼 볼테이지를 검출하는 게 바로 한전에서는 59N 계정기 또는 64 계정기가 됩니다. 이렇게 OVGR 계정기가 됩니다. 정상전압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연가 불충분, 과도 상태는 차단기, 3상 간의 개폐, 불균형, 단선사고 발생 이런 식으로 잔류전압을 크게 유도하는 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벡타도가 들어갑니다. 여기 A자상이요 벡타도로. 이게 이제 벡타도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 뭐 4분의 3 나와가지고 4분의 4가 나와가지고 1이 나와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책에서는 빠졌죠. 여기 그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있나 보네, 뒤쪽에. 저기, 연구반 교재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리분의 루트 3 해가지고 얘가 2분의 2가 돼가지고 뭐 없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아까 그 수식이 들어가면 분자를 해서 결론은 뭐다?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과정은 모르더라도 얘를 넣어서 이렇게 난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넣어서 하면 조금 더 길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는 모범 답안지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써주시면 조금 더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답안지하고 차별이 되니까. 네?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내용들을 한두 줄 더 써주면 1.2점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가 불충분이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보시고요. 여기 나왔죠, 아까.
거기 CA-2분의 1, CB-2분의 1, CC에 2분의 1 루트 3에다 자승을 하게 되면은 4분의 1에다 4분의 3이 돼가지고 4분의 4가 돼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빼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1이 되니까 4분의 4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CA 자승, CB 자승, CCA 자승 마이너스 CA, CB 나오다 보니까 그걸 연산을 하려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요 과정은 생략을 했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굳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건 정전 유도장애 영향 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장애 분류가 어떻게 됐죠? 정전 유도, 전자유도, 고주파 유도, 여기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능량, M.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한. 정전 유도 같은 경우는 이런 단상일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등가위를 그려줬죠. 삼상일 때는 우리가 삼상으로 그림을 그려주죠. 이거는 단상에 대한 개념으로 그려놨네요, 이렇게. 근데 일선 지락 시에는 삼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개념적으로 더 개념으로 그려준 겁니다. 통신선의 누설 저항이 힘든 경우까지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하신 거죠. 자, 넘어가고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시간 관계상. 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접지 방식. 이건 뭘까요? 여기서는 고저항 접지 방식을 자주 이용한다. 산업용에서는 지금 고저항 접지 방식을 다 씁니다.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과 비접지 방식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 때도 있고 짬뽕 먹을 때도 되죠. 짬짜면 시키면 짜장면하고 짬뽕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양쪽에 가운데 딱 있다. 예? 자, 나머지 내용들은 그림 그려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주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안에 그림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수식이 좀 더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좀 더 의미 전달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비접지 배전 방식하고 삼상 사선식 이게 결국은 그겁니다. 삼상 사선식과 삼선식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가 비접지하고 직접 접지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장단점. 장단점을 이제 그림을 적당히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단점을 이렇게 해놨죠. 이것들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에는 아직 좀 내용이 연구반 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본반에서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으셨던 그 내용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가져가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추가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연구반 교재입니다. 이거는 연구반 교재 보시면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저압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뭐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RC 60364에 의한 저압 접지 방식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단독 접지하고 공용 접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십시오. 연구반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TN, TT, IT. 이게 뭐냐. LV 쪽입니다, 얘는. 우리가 지금 중성점 접지 계통에서 배웠던 그 부분은 고압 변압기의 접지 계통도 해당되지만 저압 쪽의 접지 계통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이 규격은 IC60364 규격은 저압 전원 계통에 대한 접지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압 접지기를 어떻게 하죠? 1종, 2종, 3종, 특3종을 하죠. 근데 그걸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T는 테라스 해가지고 대지, 접지를 얘기합니다. N은 뉴트럴, 중성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I는 아이솔레이션, 절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접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자, 테라, 그리스어로 대지란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접지를 한다. I는 인슐레이션, 절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T 아니면 I가 있죠. 두 번째 문자, 테라, 대지에 접지한다 이거죠. 뉴트럴, 접지 부분하고는 별도로 있고 중성선을 이용한다 이거죠. 중성선을.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TN-C- 또 TN-S 또 TN-C-S가 있습니다.
근데 Tn-S-C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Tn-S는 S나 C는 Tn-C에서만 나옵니다. TT에서는 안 나옵니다. TN에서만 세 번째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가. S는 separate, 다 분리가 돼 있다. P, protecting, ushing하고 뉴트럴하고. 왜냐면 뉴트럴하고 ushing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뉴트럴은 평상시 때도 전류가 흐릅니다. 왜? 단상부하를 쓰기 때문에 3상 4선식에서는 R상으로 흐르는 전류가 뉴트럴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어싱 스위치는 평상시 때는 절대 흐르면 안 됩니다. 사고 시에만 사고 전류가 흐르라고 어싱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세퍼레이트로 해서 어싱 선하고 중성선을 따로 쓴다가 세퍼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C는 콤바인 같이 쓴다. 우리나라가 그거죠. 중성선이 가져가서 거기다 접지 잡죠. 변압기 중성선을 끌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TN-C 타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분리가 되면은 S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TN-C-S는 생기는 겁니다. 근데 TN-S-C는 왜 안 생기냐? 처음에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와서 나중에 코먼을 하면 그게 다 코먼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TN-SC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앞에서는 별도로 가더라도 중간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코먼이 돼 있다. 그거는 앞에도 코먼이 돼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프로텍싱 어신하고 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대체, 중성성 해가지고 펜이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TN-S는 T, 1차 측이 접지가 돼 있고 2차 측이 뉴트럴이 있는데 S, 세퍼레이트로 돼 있다. 여기니까 N하고 P가 세퍼레이트로 가죠. 세퍼레이트로 가서 얘도 세퍼레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쓴다는 얘기죠. P만 가고 요건 3상 3선식에 가서는 뉴트럴은 안 가니까 어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어싱이죠? 여기 도전성 이 부분에 보시면 얘는 어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상선이죠. 여기 틀린다는 얘기죠. 점 찍는 위치가. 그럼 Tn-C는 뭐라고 그러죠? 코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펜도체 안에 이게 펜이라고 합니다. 뉴트럴도 다 있습니다. 뉴트럴도 여기 갔죠? 여기 접지도 했죠? 3상 3선식은 뉴트럴 없으니까 접지 부분만 했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Tn-C-S 코먼에서 썼다. 근데 뒤에 가서는 분리를 했다. 이 얘기죠. 코먼에서 갔습니다. 펜도체가 코먼에서 가서 그래서 코먼을 했으니까 이 첫 번째가 N하고 접지를 코먼했고 뒤에 가서는 분리를 했다면서요. 뉴트럴은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근데 이 뉴트럴 선이지 얘가 어싱 스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가 뉴트럴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IT 계통이 좀 문제가 된다. IT 계통이. 다른 것들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IT 계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접지가 안 된 겁니다. 비접지다. 그러니까 여기 접지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서 이렇게 지락전류가 흘러도 이제 지락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여기 보호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 접지 같은 경우는 보호 방식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내용들이 나중에 보시면 중성점 접지, 목적, 종류, 장단점 보셨죠? 목적, 요 그림 아까 어디서 본 그 관련도 문제하고 비슷하죠?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장점, 단점, 비접별 방식 개요, 장점, 단점, 저항 접지 방식의 장점, 단점, 소우리액터 접지 방식의 장점, 단점 그래가지고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아까 보셨던 서브노트하고 비슷하죠? 다 비슷한 내용을 쓴다는 얘기죠. 이런 모범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모범 답안은 쓰실 수가 있어야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등가방해절은 이제 고주파 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단절연은 52 플러스 50이라고 했죠. 기준 충격파 절연 강도라고 했죠. 여기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전절연은 뭐라고요? 전체를 절연했다. 비유효 접지 계통에 사용을 한다. 단절연 어디 있냐? 집적의 절연 기준을 낮춰놨던 부분. 여기 보시면은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단절연이거든요.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디귿. 예? 기역이 들어가니까 기역.
여기 보시면은 전절연은 비유효접지, 저감절연은 유효접지. 그러니까 하나는 유효접지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얘는 유효접지만 가지고. 유효접지만 가지고 유효접지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그래서 자꾸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얘는 지읒이니까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같은 거고, 왜냐면 기준이 같은 거다 이거죠. 균등절연은 디귿 있죠. 단절연 디귿 있죠. 얘도 기준이 같은 거다. 같이 봐야 된다. 그럼 전절연일 때는 비유효접지고 저감절연일 때는 상전합의 1.3배를 넘지 않으므로 유효접지 계통이다 이거죠. 유효접지 계통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저감절연이고요. 전절연 비유효접지 계통에 쓰는 거다 이거죠. 균등절연은 균등하게, 모든 부분을 균등하게 절연한다. 이렇게 균등하게. 1단 저감, 2단 저감은 아까 설명드렸죠. BIL에서. 얘가 169kV로 전격으로 절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단 저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지금 750kV인데 1단 저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100을 뺀다고 그랬죠. 얘는 650kV만큼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이게 1단 저감이다 이거죠. 얘는 조건이 뭐다? 요 균등절연은 변압기 건선에 대한 부분. 얘도 뭐 변압기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얘는 유효접지로 보시고 그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더라도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절연해가지고 750kV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1단 저감절연을 하게 되면 120호를 쓰면은 650kV가 된다 이거죠. 호스가 뭐냐?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30호가 뭐고, 뭐 120호가 뭐고, 140호가 뭐고, 이걸 1.1로 나눈 게 그게 호스가 되는 겁니다, 그냥. 기준 전압을 호스로 보면 되죠. 그런 내용들. 아까 3, 4, 5를 1.1로 나눠서 300을 봤죠? 300에다가 5를 곱해서 50이니까 1550을 봤죠? 근데 2단 저감을 하면은 200호가 된다. 그 200호는 1050 BIL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실 때 뭐라고요? 개념이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이렇게 같이 보고 단절연하고 균등절연은 이렇게 같이 보는데 얘는 유효접지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죠. 전절연은 비접지 사용하는 거고 저감절연은 유효접지 사용하는 거다. 단절연은 또 유효접지 사용하기 위해서 줄여줬다 이거죠. 균등절연은 비접지에서는 튼튼하게 견뎌줘야 되니까 균등절연 해야죠. 왜? 비접지는 이렇게 변압기 견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델타로. 이렇게.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전절연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의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의미가 전절연은 뭐라고요? 계통의 공칭회로 전압을 1로 1은 나눈 값과 절연 계급의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를 전절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비유효 접지 계통에 적용되는 건선이 채용된다. 이렇게. 균등절연은 뭐라고요? 단절연을 하면 단절연 여기 디귿 아닙니까? 똑같이. 예? 고전압으로 됐을 효과가 있다. 근데 그거를 델타 결선 시에 절연을 하는 걸 균등절연이라 한다. 근데 이 균등절연에서 뭔가 바꾼 게 단절연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꾸. 유효접지에 대한 것들을 본 게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그리고 여기 어떤 절연을 가지고 이제 변압기의 단절연을 줄여나가는 게 균등절연하고 단절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리의 접지 방식. 그림 그려졌죠? 합조도 이제 뒤에 보시면은 합조도가 이렇게 계산을 했죠. 과보상인 경우, 공진인 경우. 아까 여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되니까. 용량성이 어떻게 되고, 리액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합조도가 뭔지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합조도는 뭐냐? 벗어나는 거. 뭐냐? 공진탭에서 벗어난 정도를 합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 소리액터 접지가 공진을 시켜서 지금 병렬 공진을 시켜서 지금 하기 위한 방법인데 거기서 벗어났다 이거죠. 그럼 합조도를 본다 이거죠. 합조도를 보기 위해서는 그 벗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는 거죠. 과보상일 경우, 공진일 경우, 저보상일 경우. 근데 우리가 저보상일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보상 때는 안 된다. 과보상만 해야 된다. 과보상을 하는 게 얼마나 과보상을 해야 되느냐? 10%에서 20%를 과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보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이 연구반에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유효접지 개념. 예?
대지전압은 88.91이니까 거기다 1.3배를 하면 115.58이 나온대. 1호서 곱하기 0.75를 하면 115.5니까 똑같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들을. 그림 좀 넣어주시고, 접지기에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수식 나왔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수록 자꾸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가죠? 0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려오는데, 이 R분의 X0가 이게 커질수록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1.3배 이상으로 얘가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1.3배가 어디 라인에 있죠? 이쪽 라인에 있죠? 1의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라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 나와 있고, 접촉에서 장단점, 예? 보선변피 계유축차제가 얘기했던, 예? 그런 내용들. 안정도 좋아하고, 뭐, 설계, 아까 보시면 설계해 주는 영향, 경제성에 주는 영향. 이렇게 나왔죠? 그걸 아까 그 사람은 표로 했는데, 이 분은 그 내용을 갖다가 그냥 쓴 겁니다. 다 어디서 다 베낀 겁니다, 그냥. 누구 하나의 독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나냐? 송변적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답안지를 차별화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답안지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유도장애, 정전유도, 전자유도 똑같죠? 다 배우셨던 이 그림 지금 한 5번째 보시죠? 이게 어디의 그림이라고요? 정전유도 전압에. 예? 여기 지금 4분의 3, 4분의 1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다 있고요. 얘 그림은 단상일 경우, 삼상일 경우 틀려지죠? 전자유도 전압에서는 아까 여기 부분 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더 그려주면 더 의미 전달이 더 좋겠죠? 그거는 보시고 여기 카손폴라제에 의해 가지고 카손폴라제까지는 외우시는 말고요. 이런 게 있다. 그냥 카손폴라제에 의해서 5km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 L의 3I0. 이 수식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모르시면 안 된다. 유도장애 경감대책, 정전유도, 전자유도, 전력선측에 대한 대책, 통신선측에 대한 대책. 근데 그건 어디라고요? 정전유도에서는 전력선측, 통신선측 이렇게 구분을 안 해놓습니다. 전자유도에서는 항상 전력선측 대책하고 통신선측에 대한 대책을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드렸죠. 거리가 이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M이 저감이 된다. 이렇게 가공지선 쓰게 되면 M이 저감이 된다. 고장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그러면 지락전류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빨리 제거해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유도장애의 상민자, 작용인자, 결합인자, 수송인자라고 되어 있네. 제가 아까 했던 건 좀 틀립니다, 지금. 이런 것들 지금 10점짜리로 문제 나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뭘 보라고요? 전자유도 전압은 송전선에서 650V. 평상시 때는 인체 위험은 60V, 기기오동작 15V. 요 정도는 봐주셔야죠. 제한값은. 예? 대지전압 상승에도 650V입니다. 장애 내용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제한값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뭐 이런 건 넘어가죠. 유도전압. 중성점 잔류전압을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아까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지 않습니까? 밀만의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예? 이렇게 밀만의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나오면 바로 이 전압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방교재 맨 앞에 이제 밀만의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계산하면 이런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차폐선 1호. 아까 뭐였죠? 이거 차폐계수.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 이렇게. NGR. NGR도 보시면은 R이 뭐냐? 레지스터냐, 리액터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아까 뭐가 있었죠? 접지 방식도 5가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항 접지를 2개로 나누는 겁니다. 저항 접지하고 리액터 접지하고. 저항 접지 안에서도 어떻게 나누냐? 고저항 접지, 저저항 접지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럼 고저항 접지, 저저항 접지, 리액터 접지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든가. 이렇게 다변화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지 정전 용량의 부분이 나왔죠.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 여기 0.6, 0.7, 0.5 있죠. 그럼 여기 이제 피터스 코일에서 공진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겠죠?
이 수식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전압이 나오고 거기 흐르는 전류는 전압분의 전류니까 이렇게 넣어서 공진이 일으키려면은 여기서 계산된 값을 다 넣으면은 이런 공진값이 나오죠. 그래서 공진을 일으키기 위한 뭐예요? 바로 리액터의 용량을 계산하라 이거죠. 소리액터를 알고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들 한 번 더 풀어보신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다.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니까 왜 이걸 풀어야지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소리액터에 나타나는 전압. 아까 과부상되어 있죠. 합조도에 의해서 과부상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리액터를 값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과부상이 되는지 그 값을 전류값이 나와야지 과부상이 되니까 E는 VI에서 이 값을 계산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서 지금 하나 요게 추가됐을 경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까처럼 이런 부분만 봤는데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안 풀어보면 못 풀죠. 그러니까 R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R밖에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 W자성, R자성 여기 하나 더 커버가 됐고요. 여기 플러스 1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선 지락이 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벡터가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계산식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나머지 계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반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다 보니까. 자, 중성적 접지 방식과 유도장의 다른 출판사의 교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네 가지를.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홀액터.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던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비접지 방식에서 이런 그 수식 나오죠? 그림 나오죠? 직접 접지 방식에서 그림 나오고 내용들, 장점, 단점들 나오고 소리액터도 그림 나오고 다 이해하셨죠? 이제 장점, 단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공진 관련된 내용들이 수식이 나온다 이거죠. 조금 전에 배웠던 소리액터의 인덕턴스 계산하는 수식들도 여기 흐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 공진을 일으킨다면서 어떤 공진? 병렬 공진. 자, 그래서 변압기에 따라서 이렇게 리액터를 계산할 때는 변압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3분의 XT로 나와야 된다. 왜? 변압기 한 상당 임피던스까지 포함해서 구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다. 이게 추가가 된다. 앞에 하고 틀린 부분이 요거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부상, 완전부상, 부족부상일 때 요 계산하는 문제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유효접지하고 비유효접지 조건 차이가 딱 정의가 나 있죠. 평상시 대지전압에 넘지 않도록 중성적 임피던스를 낮게 접지하는 거. 그렇죠? 75%는 없습니다, 여기. 예? 근데 그 부분도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수식이 없죠, 다. 요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는 다 써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과서를 여러분은 기본반을 보다 보면 넘어가는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전엔 제가 이제 칠판에다 풀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은 안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료로 다 돼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중성점 잔리전압 나오면 이 그림 그려져야 되죠? 수식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 수식 기억나시죠? 얘 플러스는 0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직렬공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직렬공진할 때 아까 이 부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직렬공진이고 뭐 이렇게 나온다 했던 것들은 이런 그림을 갖다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약간 틀려지는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단건 변압기도 나중에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에서 네 가지 접지 방식별에 대한 비교 부분, 많은 부분이 나왔죠. 뭐라고요? 비접지 방식,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직접 접지 방식, 소리액터 접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항 접지도 있었고, 그 방식들을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유효 접지 조건에 대한 의미 1.3배, 접지 개수의 75%, 그 의미가 나왔습니다. 조건, X1분의 R0는 1보다 작아야 된다. X1분의 X0는 3보다 작아야 된다. 조건. 장단점. 그런 부분 물어봤다는 얘기죠. 중성점 잔류전압.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잔류전압.
중성점 전류전압에 대한 그림 나와야 되죠. 유도장애 세 가지 조건.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정전유도는 평상시 때, 전자유도는 지락고장 시, 그 다음에 고주파유도는 코로나 현상 같은 게 발생할 때, 상고주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표로 딱 나타낼 수 있으려면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자꾸 반복하는 내용들인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계속 키워드로 지금 그 자료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장 고장전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전류 계산을 한 주 만에 끝내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안정도도 한 주 만에 좀 끝내기는 약간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그 다다음 주 3주 동안에 고장전류와 안정도 2개 과목 정도를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면은 그 이후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답안지를 써가지고 가져오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쓰시다 보면 볼펜심 나갈 거 아닙니까? 볼펜심 가져오시면 바꿔드린다고요. 무한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한 50개 남아있습니다. 50개 정도. 저야 안 나가면 저 돈만 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만큼 저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시고 좋은 데가 돼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